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분데스리가에서 EPL로 이적해 성공한 최고의 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디트마어 하만입니다. 흔히 하만을 기억하는 축구팬들은 2005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카카를 봉쇄시킨 선수로 뇌리에 박혀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을 했던 하만은 뉴캐슬을 거쳐 1999년 리버풀로 입성을 합니다. 1999년 여름, 당시 하만은 184억이라는 큰 이적료로 리버풀에 합류했고 리버풀의 주요 핵심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UEFA컵, 리그컵, FA컵 우승을 연달아 경험했고 2004년 시즌 부상으로 2달간 결장했음에도 25경기에 나서 리버풀이 챔스 진출권을 딸 수 있도록 헌신합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강력한 중거리 슛을 무장한 채 제라드, 사비 알론소와 강력한 중원 라인업을 구축을 합니다. 리버풀에서 하만이 뛴 경기 수는 283경기에 달합니다. 9위는 토마스 로시츠키입니다. 한때 로시츠키는 발라 클렙과 함께 분데스리가 3대 플레이메이커로 군림했습니다. 2006년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아스날로 119억에 이적한 로시츠키는 그의 37경기 6골을 기록, 그라운드의 모차르트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의 체코 올해의 선수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2월 FA컵 뉴캐슬전에서 무릎 십자인대를 다친 이후 유리몸이라는 변형 속에 출전 기회는 점차 잃어갔습니다. 당시 팀 동료 아데바요르는 인사를 건네면 2달짜리 부상을 당할 선수라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로시츠키는 9년간 아스날에서 뛰며 총 244경기 28골 22도움을 기록합니다. 물론 부상으로 인해서 산티 카솔라, 외질, 잭 윌셔 등에게 밀리긴 했지만 경기에 등장만 했다 하면 경기의 분위기를 한순간에 뒤집는 마법을 선보였습니다. 매 시즌 아스날이 4위를 하게 된 것도 로시츠키의 활약이 컸습니다. 그렇게 부상을 많이 당하고도 벵거가 쓰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8위는 미하엘 발락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에서 첼시로 이적한 2006년 발락은 이적료 없이 자유계약으로 팀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는 167경기에서 25골 25도움을 올리면서 나름 성공적인 EPL 생활을 보냈습니다. 발락은 중앙 미드필더였지만 경기 상황과 감독의 전술 요구에 따라서 어떤 역할이든 겸할 수 있는 전천후 자원이었습니다. 첼시는 발락과 함께 3차례에 걸쳐 FA컵 정상에 올랐고 EPL 리그컵, 커뮤니티 실드도 한 번씩 제패했습니다. 물론 발락의 EPL 적응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첫 시즌 26경기에서 4골 2도움을 기록해 기대에 못 미친 성과를 낸 것이었죠. 그러나 발락은 2년차에 화려하게 날아올랐습니다. 전반기 부상으로 결정하고도 첼시에서 올해의 선수로 선정이 되는 활약을 펼칩니다. 득점 기계가 드록바였다면 발락은 제2옵션으로 자리 잡으면서 2008년 리그 후반기 22경기에서 9골을 몰아치는 기염을 토합니다. 2009년 히딩크 감독, 2010년 안첼로티 감독 하에서 모두 산미들의 핵심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안정적인 중원을 구축했습니다. 7위는 오바메양입니다. 5년 연속 25골씩 박아주는 골잡이지만 매년 골찬스 최다 실패가 공존하는 아스날의 오바메양. 오프더볼, 라인 브레이킹, 그리고 기가 막히는 골 냄새까지 맡는 오바메양은 2019년 공동 득점왕에 올라 최초의 독일, 잉글랜드 리그 득점왕이란 타이틀을 따냈지만 이만큼 욕먹는 선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골을 잘 넣는 반면 너무 쉬운 찬스를 날려 찬물을 끼얹을 때가 많기 때문. 오바메양의 과거로 돌아가 보면 프랑스 생테티엔 시절인 2012년부터 매년 2자릿수 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 도르트문트 시절 2015년부터는 그의 전성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르트문트 4년 동안 넣은 골수만 213경기에서 141골입니다. 역대 도르트문트 외국인 최다골 경지에 올라섰죠. 2017년 아스날이 오바메양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한 돈은 무려 872억. 지금까진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고 오바메양 또한 잉글랜드 무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2019 시즌 아스날의 중원은 무너지고 말았지만 라카제트와 오바메양은 자신의 역할을 다했고 이 둘은 무려 64개의 공격 포인트를 합작해냅니다. 6위는 옌스 레만입니다. 아스날 역대 최고의 골키퍼에 데이비드 실먼이 자리하고 있지만
옌스 레만 역시 만만치 않은 아스날의 전설입니다. 2004년 모파의 우승 당시 엄청난 선방으로 크게 기여했고, 레만은 아스날 148경기 중 54경기나 무실점을 일구어냅니다. 레만이 아스날로 온 것은 2003년. 아스날은 예나 지금이나 도르트문트 출신 선수를 좋아합니다. 2002년 분데스리가 우승의 주역이었던 레만을 아스날은 주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시먼 이후 새 골키퍼로 레만을 낭점을 했죠. 43억에 아스날로 온 레만은 190cm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제공권으로 아스날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주었습니다. 특히 2006년 챔피언스리그 4강 비아레알전에서 리켈메의 날카로운 슛을 막아냈고 창단 최초 챔피언스리그 결승행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 시즌 레만은 무려 853분 동안 챔스에서 골을 내주지 않는 철벽을 자랑했습니다. 이에 레만은 유에파가 선정한 올해의 골키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편 앙리는 최근 아스날의 경기력을 비판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레만은 경기력에 강한 불만을 드러낼 때 내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라며 레만의 강한 승부욕을 강조했습니다. 5위는 베르바토프입니다. 불가리아 폭격기 베르바토프의 EPL 클럽 이적료 합계는 737억에 달합니다. EPL로 오기 전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에서 5년간 활약한 베르바토프는 2006년 21골을 터뜨리면서 클로즈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오릅니다. 2006년 7월 토트넘으로 187억에 넘어온 그는 2년 동안 101경기 46골 24도움이라는 환상적인 결과물을 만들었고 성공적으로 안착을 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마지막 우승인 리그컵 우승을 2008년 이끌어냈죠. 우승에 대한 야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던 베르바토프는 2008년 이적료 477억을 기록하면서 맨유로 정격 이적을 합니다. 2011년엔 득점왕을 차지했고 맨유에서 4번의 우승을 경험을 합니다. 아직도 많은 팬들은 그의 우아한 터치와 아름다운 축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EPL로 넘어온 첫 시즌 정기는 단 2달에 불과했고 첫해 49경기 23골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시즌에 매우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낸 베르바토프는 토트넘 최우 선수상과 EPL 선수협회 산정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립니다. 2014년 EPL을 떠났지만 토트넘, 맨유, 풀럼에서 모두 2자릿수 골 이상을 뽑아주었던 골잡이였습니다. 4위는 손흥민입니다. 2010년 10월 함부르크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 데뷔골을 기록한 이 천재 유망주는 함부르크의 최연소 득점자로 기록이 되었고 5년간 정상급 분데스리가 선수로 발돋움을 합니다. 역대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료인 400억에 토트넘으로 2015년 합류한 손흥민은 큰 기대 속에 영입이 되었지만 부상 복귀 후 활약이 다소 미미했습니다. 손흥민이 주춤하는 사이 라멜라가 핵심으로 우뚝 섰고 얀센의 합류로 다시 분데스리가 복귀설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부활합니다. 2017년 총 21골 7도움을 기록하면서 완전히 리그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8년 또한 29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려 팀의 핵심으로 굳건히 자리합니다. 2018-2019 시즌 월드컵 아시안게임, 아시안컵 강행군 속에서 시즌 20골 고지를 다시 한번 밟았을 뿐만 아니라 토트넘 클럽 최초의 챔스 결승 진출에 1등 공신이 됩니다. 2021년 1월 손흥민은 토트넘 소속으로 통산 100골을 터뜨리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케인과 더불어서 토트넘에서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지만 만 29세인 그가 아직 우승 트로피가 없다는 사실은 슬프기만 합니다. 3위는 로베르투 피르미누입니다. 피르미누가 분데스리가에 입성한 것은 2010년 1월 호펜하임에 입단한 그는 4년간 분데스리가 통산 140경기에서 38골 28도움을 기록합니다. 호펜하임의 에이스로 도움 연계 능력이 출중했던 피르미누는 최전방과 2선 전체를 아우르는 멀티성을 가지고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수비 가담까지 능한 그를 지켜본 리버풀은 빠르게 피르미누의 영임을 진행을 시킵니다. 505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지불했지만 성능은 탁월했습니다. 첫 시즌 47경기에서 11골 11도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특히 분당 공격 포인트는 143분당 1회였고 득점 관여율은 20%에 달했습니다. 특히 로저스 체제에서 클럽 감독으로 바뀐 이후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2017년 모하메드 살라가 영입이 되면서 피르미누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갑니다. 살라의 폭발적인 득점 배경에 피르미누의 공간 창출이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3년차에 52경기에서 27골을 터뜨리는 공격도 발군이었습니다. 이는 그의 커리어 하이였죠.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10골을 터뜨려 리버풀의 챔스 우승을 도왔습니다.
리그 우승, 챔스 우승의 핵심이었지만 2021년 끝없는 결정력 부진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위는 케빈 데브라이너입니다. 데브라이너는 원래 첼시에 있었던 촉망받는 유망주였지만 팀 내 경쟁자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분데스리가 인대를 가야만 했습니다. 분데스리가는 데브라이너에겐 새로운 기회의 장소였고 볼프스부르크에서 자신의 기량을 꽃피웁니다. 볼프스부르크에서 2014-2015 시즌 10골 21도움으로 분데스리가 최우수 선수에 선정되며 폭풍 성장합니다. 이는 분데스리가 역대 최다 도움수에 해당하는 것이었죠. 2015년 독일 볼프스부르크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821억에 이적한 데브라이너는 2016-2017 시즌 도움 18개로 도움왕을 차지한 데 이어서 2018년도 도움 16개로 도움왕에 올라 2년 연속 도움왕이 됩니다. 분데스리가 시절엔 세밀한 부분에서 부족했습니다. 창의적인 스루 패스보다 힘으로 상대를 제치는 유형이었죠. 그러나 펩 감독을 만나면서 패스 성공률이 10% 향상, 스루 패스 또한 무려 3배가량 증가합니다. 맨시티의 중심축도 다비드 실바에서 데브라이너로 자연스럽게 넘어옵니다. EPL 76경기에서 5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데브라이너. 역대 EPL 미드필더 중 최단 경기 50포인트를 달성을 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의 활약은 맨시티 팬들의 눈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대망의 1위는 빈센트 콤파니입니다. 만수르가 맨시티를 품에 안은 것은 2008년 9월. 이쯤 콤파니는 106억의 이적료로 함부르크에서 맨시티로 이적을 합니다. 당시 콤파니의 나이는 22살, 이미 23번의 A매치 출전 경험을 가지고 있을 만큼 실력을 인정받던 유망주였죠. 맨시티의 여러 영입 작업이 지속이 되면서 팀의 정체성마저 흔들렸던 시기, 콤파니는 데뷔 전 센터백이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였지만 리차즈의 부상으로 센터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009년부터 본격적인 주전 센터백으로 올라섰고 갈수록 안정감을 배워나갔으며 2010년부터는 잠재성이 터져나옵니다. 2010-2011 시즌 한 해 동안 4,700분가량을 뛰면서 강철 체력으로 찬사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방출까지 고려할 정도로 쩌리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맨시티 역사상 최초의 첫 6년 재계약에 도장을 찍었고 만치니 감독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아 올해의 맨시티 선수로 선정이 되는 최고의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2019년 지금까지 콤파니는 맨시티 소속으로 10년 넘게 뛰면서 통산 348경기를 동행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4번의 리그 우승, 리그컵 4회 우승 등 총 11개의 우승 트로피를 선사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부상으로 신음했지만 그라운드 위에선 항상 일정한 경기력과 정신적 지주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늦은 나이에 꽃을 피웠지만 대기만성형으로 세계 최정상의 골키퍼가 된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